김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 2020년 9월 26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 식품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다음 중 질소 환산계수가 가장 큰 식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소 환산계수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물어보고자 하는 건 질소가 포함된 영양소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질소 환산계수가 가장 크다는 건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이 뭐냐 물어보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쌀과 팥, 대두, 밀 중에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대두가 뭐죠? 콩이죠. 콩이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질소 환산계수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으로 바꿔서 문제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새우 또는 게 이런 갑각육은 원래 껍질의 색깔이 청록색이죠. 원래 우리가 보면은 청록색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끓여서 익히면 어떤 색으로 보여요? 적색으로 보이죠. 이 적색을 나타내는 색소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1번에 나온 색소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캡소큐빈이라고 하는 색소는 빨간색은 맞는데 피망이나 파프리카, 우리 피망이나 파프리카도 빨간색이 있죠. 이 피망이나 파프리카의 빨간색을 나타내는 색소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칸타크샨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착색료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고, 세 번째는 아스타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아스타신이라고 하는 물질은 원래 아스타크잔틴이라고 하는 새우나 게의 크잔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가 익히거나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아스타신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면서 적색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마지막 4번으로 나와 있는 피잘리엔이라고 하는 물질은 식물 중에서 구기자의 적색을 나타내는 색소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에 나와 있는 아스타신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냄새 성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향을 맡는다고 하는 건 어떤 향을 내는 성분에 의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어떤 성분들이 냄새를 낼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파나 마늘에는 메틸 메르캅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황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황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로 이 메틸 메르캅탄이 파나 마늘에 고유한 냄새를 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파인애플의 경우에 에틸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냄새 성분은 맞는데, 이 에틸 아세테이트는 케톤류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에스터류가 맞습니다. 따라서 분류가 에스터류에 속하고요. 복숭아의 경우에는 리나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알코올류에 속하고 복숭아의 냄새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찻잎에는 알데하이드류 중에 헥세날이 고유한 성분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에틸아세테이트는 파인애플의 고유한 냄새 성분은 맞지만 케톤류가 아니고 에스터류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돼지고기를 2g을 K달법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때 우리 K달법은 단백질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단백질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질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했더니 질소 함량이 60mg이래요. 그러면 계산을 먼저 해볼까요? 단백질 2g에 2g mg 단위로 바꾸면 2000mg 중에 질소 함량이 60mg이래요. 그럼 질소가 몇 프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1000분의 30이고 이거는 100분의 3이니까 질소 함량은 3%인데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백질에 질소만 있나요? 질소만 있진 않죠. 단백질 중에 질소의 함량은 16% 정도 됩니다.
자, 따라서 질소가 3% 있다는 건 반대로 구해줘야 돼요. 단백질은 몇 프로 있냐면 3%에 곱하기 단백질 중에 질소가 16% 있으니까 질소가 3% 있다는 건 단백질은 16분의 100만큼 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곱해주면 정답은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18.8 정도가 나옵니다. 구해보시기 바라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에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발효시켜서 얻는 제품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요구르트는 발효시켜서 만드는 게 맞죠. 이건 확실히 알 텐데 분유 발효시켜서 만드나요? 아니죠. 전지 분유는 여러분 분말 건조해서 만드는 거죠. 정답은 일단 전지 분유가 되고요. 1번에 나와 있는 케파라고 하는 건 러시아나 동유럽의 전통 발효유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발효 제품이 맞고 2번에 나와 있는 쿠미스라고 하는 제품의 경우엔 말젖으로 만든 반려유가 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모두 다 반려유가 되고요. 전지 분유는 발효시킨 제품은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pH 4.6에서 침전되는 우유 단백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유엔 다양한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이 단백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로 나눠요. 그럼 이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나누는 기준이 바로 pH 4.6에서 침전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pH 4.6에서 침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카제인이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정답은 베타카제인이고 그 외의 것을 유청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유청 단백질 안에 여기 나와 있는 글로불린과 알부민이 속하게 됩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어떻게 나뉘는지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정답은 베타카제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환원성 당류로 단맛을 내는 저칼로리 감미료로 이용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당으로부터 다양한 물질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배당체 글리코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은 당의 환원기가 있죠.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물질과 탈수, 축합시켜서 이어놓은 걸 우리가 배당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배당체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전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식물의 탄수화물 저장하는 저장 매체로 알고 있죠. 전분. 따라서 전분도 해당되지 않고요. 글리코겐은 어때요? 글리코겐은 식물이 아니고 동물에서 탄수화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죠. 따라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당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단당류의 카르보닉이 있죠. 카르보닉을 환원시켜서 OH로 만들어둬요. 그럼 OH가 당의 2개 이상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당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든 당 알코올을 단맛을 내는 저칼로리의 감미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 조금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결핵 환자, 결핵은 왜 생기죠?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생기는데 이 결핵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균을 석회화시킨대요. 이 석회화시킬 때 뭐가 쓰이냐면 칼슘이 쓰여요. 생체 내에 있는 우리 생체 내에 결핵균이 오면 우리 생체 내에 칼슘이 있죠. 이 칼슘이 결핵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균을 석회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럴 경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타민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용하는 건 칼슘을 이용하는데 왜 비타민을 물어보지? 라고 하면 눈치채신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칼슘을 만드는데 도와주는 비타민은 뭐죠? 비타민 C, D, E, K 중에 비타민 D가 됩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의 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핵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칼슘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를 넣어주면 면역 활동에 있어 도움을 주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콜로이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콜로이드는 뭐죠? 어떤 액체 안에서 또는 기체 안에서 조그마한 밀입자가 녹아있는 건 아니고 침전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부르죠. 이 콜로이드 입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반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상은 지나가고 이런 입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걸 우리가 반투과성 또는 반투성이라고 부르고요.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브라운 운동 좀 생소할 수 있죠. 브라운 운동은 이 입자가 다른 입자와
충돌하는, 불규칙하게 충돌하는 직선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계속 이동하면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이동하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운 운동이 해당이 되고요. 삼투압은 어떠냐면, 삼투압은 어떠한 녹아있는 입자가 한쪽에 몰려있고 한쪽에 물만 있으면 삼투압이 생기죠. 근데 이거는 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삼투압은 콜로이드가 갖고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일정한 전단 속도일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외관상 점도, 우리 이 점도를 외관상 점도 apparent viscosity라고 부르는데, 우리 겉에 보이는 겉보기 점도가 증가하는 유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물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물성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가 기억에 날 거예요. 전단 속도와 전단 응력에 대해서 이게 리니어하면 우리가 이걸 뉴턴 유체라고 부르고요. 이게 비례하지 않고 리니어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비뉴턴 유체라고 부르고, 슈도 플라스틱 또는 딜라탄트 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단 속도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전단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정 전단 속도에 있어서 여기를 겉보기 점도로 나타냈을 때 다양한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일정한 경우가 있고, 뒤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슈도는 가짜를 얘기하죠. 슈도 플라스틱과 비슷한 플라스틱입니다. 슈도 플라스틱 유체라고 부르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틱소트로픽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게 틱소트로픽이고요. 이렇게 일정 전단 속도에 있어서 겉보기 점도가 증가하는 형태를 우리가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오팩틱 유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트랜스 지방 및 트랜스 지방의 저감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시킬 때, 이게 포화되다 보면은 불포화 지방산이,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중결합이 있는 거죠. 이중결합이 두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스 형태로 있을 수 있고 트랜스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이 시스 형태의 불포화 지방산을 경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트랜스 지방산으로 바뀌고, 이걸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트랜스 지방이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이렇게 시스를 경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하는데, 이 수소 첨가에 의해서 경화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에서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낙농 유제품 등에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 일부는 우리가 섭취해도 당연히 문제가 되진 않겠죠. 이 트랜스 지방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인터에스테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인터에스테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공법은, 자, 이렇게 지방이라고 하는 중성지질이라고 하는 건 글리세롤 백본에 지방산이 이렇게 3개 붙어 있죠. 이거 번호에 따라서 이거 1번, 2번, 3번이라고 붙이는데, 이걸 다른 중성지질의 지방산하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효소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고, 이때 보통 라이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트랜스 지방이 없는 유지를 생산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인터에스티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효소적 인터에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서 1번, 2번을 바꿔주는 건 아니고 다른 중성 지질의 지방산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까요? 어떤 35%의 HCl을 희석을 해서 10%의 HCl을 500ml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필요한 증류수의 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HCl의 양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 X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증류수의 양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Y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HCl의 양을 한번 구해볼게요. HCl의 양은 이 X
양만큼 들어있는데 35%죠. 따라서 0.35 곱하기 x가 되겠죠. 증류수에는 HCl이 안 들어있죠. 따라서 더하기 따로 없고요. 이거는 여기 HCl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500ml인데 우리 밀리리터 단위 그대로 쓸게요. 10%니까 0.1 곱하기 500ml입니다. 자, 그럼 x가 몇인지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y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y죠. 그럼 y는 어떻게 구할까요? x 원래 있던 양과 y를 더하면 총 양이 몇이에요? 500ml죠. 자,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x가 몇이 나오냐면 143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 143 정도를 넣으면 y의 값은 357 정도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x와 y를 설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관능검사에서 차이식별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관능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적 차이검사와 이게 차이식별 검사죠. 그리고 특성 차이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합적 차이검사 안에는요 3점 검사, 1, 2점 검사, 단순 차이검사가 있고요. 기호도 검사라고 하는 건 우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 조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다음 당류 중 이눌린의 주요 구성 단위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기 위해선 이 이눌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뭘로 생각하시면 좋냐면 유산균의 먹이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유산균 먹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주로 뭐라고 하냐면 프럭토 올리고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프럭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프럭토즈, 과당을 연결한 올리고당의 형태로 만들어준 거겠죠? 따라서 이 이눌린 프럭토 올리고당의 주된 성분은 과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효소적 갈변 반응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갈변 반응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효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효소적 갈변 반응 또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아도 갈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효소가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마이야르 반응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야르 반응은 우리가 높은 온도, 열을 가했을 때 효소가 없어도 갈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이 마이야르 반응의 최종 산물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마이야르 반응의 최종 산물은 바로 멜라노이딘이었습니다. 따라서 멜라노이딘 형성하는 건 뭐예요? 마이야르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야르는 효소적 아니고 비효소적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티로시네이즈 이게 다 갈변 반응과 관계 있는 효소죠. 따라서 효소적 반응이고요. 과일이나 채소 등의 식품 절단된 부위에서 더 잘 일어나고 구리 이온 같은 금속 이온이 이러한 작용, 효소의 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갈변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이러한 이유가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답을 봤는데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어요. 글루코즈 옥시데이즈와 카탈레이즈로 되어 있는데 글루코즈 옥시데이즈와 카탈레이즈를 통해서 어떻게 갈변 반응을 억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특히 감자칩의 경우에 갈변 반응이 왜 일어나요? 당이 단백질과 같이 있을 때 여기에 열을 가하면 갈변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럼 이 갈변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단백질을 억제할 수도 있고 당을 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을 억제하는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글루코즈 옥시데이즈로 글루코즈를 바꿔주는데 자, 글루코즈 옥시데이즈를 쓰면 어떤 게 나와요? H2O2가 나오죠. 자, 이 H2O2가 나오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H2O2를 제거하는 효소가 뭐예요? 카탈레이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쓰면 당을 전환시킬 수 있고 당에서 나오는 유해한 물질, 당을 전환시킬 때 나오는 유해한 물질이 H2O2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글루코즈 옥시데이즈와 카탈레이즈를 동시에 사용하면 감자칩 등에서 갈변 반응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해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더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문제는 Q템 밸류가 뭔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Q템 밸류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Q템 밸류는 온도가 10도씨 변했을 때 과연 몇 배가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Q템 밸류입니다. 이걸 온도계수라고 부르는데 Q템 밸류가 여긴 2래요. 즉 온도가 10도씨 변하면 2배 반응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30도씨에 있던 걸 마이너스 20도씨로 바꿔줬대요. 그럼 10도씩 몇 번 바뀐 거예요? 30도씨, 20도씨, 10도씨, 0도씨, 마이너스 10도씨, 마이너스 20도씨니까 5번 바뀐 거죠? 그럼 5배가 아니죠. 2배씩 5번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게 5승만큼 바뀐 겁니다. 이의 5승은 32인데 32배만큼 빨라진 거예요? 느려진 거예요? 30도씨 높은 온도에 있던 걸 낮췄대요. 반응이 느려지겠죠? 32분의 1로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단백질의 열 변성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의 온도를 가하게 되면 높은 온도로 하면 변성이 일어나는데 이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알부민이나 글로불린이 열 변성이 쉽게 일어나고요. 수분이 많은 경우에도 열 변성이 잘 일어나요. 따라서 온도가 낮은 경우에도 일어나기 쉽고 등잔점은 뭐예요? 단백질이 전하를 완전히 잃는 0이 되는 점을 우리가 등전점이라고 부르죠. 이때 pH에서 단백질이 서로 응집하기 때문에 쉽게 응고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잘 일어나겠죠. 그리고 전해질이 있으면 변성 온도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조금 헷갈렸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췄네요. 자, 보시면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 보여도 지금 물의 상태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압력은 몇이에요? 대기압 1atm이죠. 1atm을 기준으로 볼게요. 1atm인데 0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요. 그럼 물이 액상일까요? 고체일까요? 고체이죠. 고체를 뭐라고 불러요? 얼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 있대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물이라고 부르죠. 액상. 그리고 100도씨 이상이래요. 100도씨 이상일 땐 압력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다른데 압력이 더 낮은데 기준점보다 더 낮은데 100도씨보다 높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수증기로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얼음, 물, 수증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 3번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100도씨보다 높아도 압력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 이 경우엔 여기 이 왼쪽에 있을 땐 얼음, 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여러분이 잘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고 그래프에서 1atm일 때와 1atm이 아닐 때 기준을 나누어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는 점탄성을 나타내는 식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품은 점성과 탄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점성은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그 힘에 의해서 변형되는 성질이고요. 탄성은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점탄성을 나타내는 식품과 거리가 먼 것인데 육류는 가지고 있죠. 점성과 탄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팩틴, 젤 또는 고체 지방질 모두 점성과 탄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가린은 어떠냐면 원형대로 잘 돌아오지 않아요. 마가린이나 또는 버터 같은 건 우리가 힘을 줘서 누르면 그냥 변형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불러요. 플라스티시티, 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부르기 때문에 마가린, 버터 또는 생크림 같은 경우는 소성을 가지고 있고 점탄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마가린이고 버터와 생크림과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 9월 26일 기출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 식품 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